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2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불 등에서 발견된 혈흔에 졸피뎀 성분을 넣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재벌 3세의 마약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액상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는데요. 이 씨는 오늘 검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유정 사건부터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 이 머리카락 커튼 이런 수식어를 만들어냈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머리카락 커튼이라는 게 꼭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귀신들처럼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나와서 이런 어떤 용어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제도를 하나 이제 만들겠다라고 한 게 머그샷입니다. 이 머그샷이라는 게 일단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범죄 피의자의 수용 기록부 사진을 의미합니다. 네. 외국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범죄를 저지르고 검거가 돼서 플래시 소리가 딱 나면서 어떤 판넬을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이것을 머그샷이라고 영화에 많이 하는데요.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는 정보자유법에 따라서 이 머그샷까지를 공개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왜 이게 머그샷이라는 유래가 있냐라고 하면 예. 예전에 18세기에 이제 머그컵에 얼굴을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서 하는 문화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머그라는 단어가 얼굴을 뜻하는 은어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의 도입 여부가 왜 문제가 되는 거 하니 고유정 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얼굴이 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에 나올 때마다 예. 이게 앞모습인지 뒷모습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지금 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예, 예, 예. 얼굴을 전부 공개를 하지 않고 완전히 가린 채로 예. 나오고 있어서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야유를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머그샷 즉 이렇게 범죄 피의자의 수용기록부 사진 공개 여부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범위인지 유권 해석을 신청을 해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예. 네, 어제 2차 공판 과정에서 이제 제기된 어떤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고, 그렇다면 어제 두 번째 공판에서 어떤 것들이 좀 쟁점이 됐느냐 이것도 짚어봐야 할 텐데, 일단은 저희가 서두에서 밝혔지만 졸피뎀이 누구의 혈흔에서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네, 지금 고유정 씨의 차량에서 이불과 무릎 담요라고 하는 것이 압수가 되었습니다. 이 압수품은 각각 이불의 경우 국가수에서 조사를 했고 무릎 담요의 경우 대검찰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것을 조사 결과서 같은 것을 법원에 제출을 하고 이것을 검찰이 증거로 삼는데 예. 이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본인은 국가수의 조사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제 대검찰청의 조사 결과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국가수 조사 결과, 즉 이불에 대한 조사에서는 예. 피해자의 혈흔과 졸피뎀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피고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졸피뎀을 먹이지 않았다. 네네. 즉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혈흔에 졸피뎀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주장으로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한 거냐면 예. 이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서에 보면은 그냥 졸피뎀과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다. 이게 약간 말장난같이 느껴지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는 혈흔 안에 졸피뎀 성분이 발견이 되었다. 예.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이 굉장히 큰 면적의 이불 안에서 예. 이쪽에서 혈흔이 있고 이쪽에서 졸피뎀이 발견이 된 것이 아니냐. 예, 예. 이런 취지로 부인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한 이불에서 따로따로 졸피뎀과 피해자 혈흔이 발견된 것을 주장을 하고 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예. 이 결과서에는 그냥 어떤 것들이 검출이 됐냐라고 했을 때 졸피뎀 성분 그리고 피해자의 혈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저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각자의 영역에서 발견이 된 거라면 이거는 누구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이게 예. 왜 주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대검찰청 조사에서 무릎 담요를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네네. 여기서는 자신의 혈흔도 같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그러면 자신의 혈흔에서 검출이 된 졸피뎀일 수도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취지인 건데요. 이걸
따로 확인해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굉장히 이에 대해서 지금 장난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응했다고 해요. 예, 예. 그리고 다음 기일에 이 국가수 감정관과 대검찰청 감정관 실제로 감정을 했던 사람들을 예, 예.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이게 정말 어디서 혈흔이 그리고 졸피뎀이 발견이 된 것인지 검출이 된 것인지 이게 뭐 따로따로 이렇게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가능한 것인지 예. 이것을 한번 다퉈보겠다라고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방을 벌이는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그러니까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공방이 벌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다시 좀 시간을 돌려 정리한다면? 사실 이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예. 그 안에 졸피뎀 성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워낙 이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지금 어딘가에 유기를 했을 가능성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는 곳이 이제 바다 같은 곳인데요.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부패나 아무래도 좀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 예. 때문에 현재 이것을 발견한다고 해도 성분 자체의 검출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예. 조금 의구심이 드는 그것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의문이고요. 정리 네. 차원에서 좀 여쭤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고유정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뭔가를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현장 검증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이게 어떤 의도일까요? 이게 경찰 단계에서 현장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와서 현장 검증을 하겠다는 의도는 자신은 우발적으로 이 사람을 살해를 한 것이다. 네. 이것을 입증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동선 그리고 혈흔의 비슷한 흔적 같은 것들을 이런 행동에 의해서 발생이 한 것이다. 이렇게 현장 검증을 통해서 밝혀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검찰 측 입장에서는 사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네. 식으로 이렇게 살인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선 말을 아끼다가 이제 와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예. 굉장히 잘 짜맞춰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현장 검증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일단 그 현장 전에 범죄의 소명부터 해라라는 쪽으로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만약에 현장 검증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선 같은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다가 의심될 부분이 이 경찰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상황에 와서야 이 현장 검증을 하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짜여진 동선에 의해서 맞춰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의심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게 범행 직후 그리고 예, 예. 체포가 막 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좀 심하다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장 검증이라는 것을 할 때 자신이 주장하는 이러한 의도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을 연출해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와서는 굉장히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현장 검증이 옳지 않다라는 검찰 측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 씨의 변호인이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요. 현 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 증인을 신청을 했을 때 재판부와 검찰이 굉장히 의아해했다고 해요. 예. 아무래도 지금 살해한 대상은 전 남편입니다. 네네. 그런데 현 남편 그리고 현 남편의 전처가 이 사건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이것은 증거 중에 하나로 현 남편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예. 이제 고유정 씨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전에 현 남편의 아들 살인 관련해서도 지금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관련해서 두 사람의 감정이 좋지 않고 예. 현 남편이 좋지 않은 진술서를 써준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이 좀 신빙성이 없다. 신빙성 탄핵을 위해서 지금 현 남편의 전처가 자살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 남편의 신빙성, 즉 현 남편이 자신을 모해하려고 이런 예.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입증을 하기 위해서 현 남편의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네. 채택 여부는 아직 예. 확실하게 되지 않았고요. 재판부에서도 좀 이것을 채택을 해야 되는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 상황이어서 변호인 측에 의견서를 내면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해보고 네. 다음 기일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다가올 3차 공판에 이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발적이었느냐 계획적이었느냐 이걸 가려내는 게 또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지금 고유정 씨 측에서 사활을 걸고 다투고 있는 졸피뎀의 검출 여부입니다. 예. 이게 계획적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은 고유정 씨가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검증 국가수 보고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입증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주장은 굉장히 힘을 잃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조금 길게 해서 두 번째부터는 조금 속도감 있게 가볼 텐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입니다. 이 사람이 해외에서 구입한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다가 공항에서 적발이 됐고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걸 본인이 직접 운반하다가 적발된 건가요? 상황이 어떻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지난 1일 새벽에 미국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다가 예. 항공 화물에도 지금 대마 액상 카트리지가 있었고 예. 본인이 직접 또 대마 사탕과 대마 젤리를 소지한 채 입국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항공 화물에 마약이 있다라는 것이 적발이 되어서 예. 이제 세관이 검찰에 인계를 해서 지금 현행범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했는데요. 예. 이제 조사 당시에 아무래도 마약을 투약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예. 양성 반응이 떴다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투약 혐의와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했고 예. 본인이 다 인정을 함에 따라서 예. 그날은 일단 귀가 조치를 했고요. 오늘 다시 검찰에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고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귀가 조치에 대해서 일각에서 좀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다, 봐주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의아했던 부분이 이게 밀반입이라고 하면 일반 투약에 비해서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 세다면서요? 예,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인데 예. 굉장히 극단적인 비교긴 하지만 사형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까지 가능한, 그러니까 사형이 있냐 없냐만 차이만 있지 예.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법정형이 높은 죄질에 속하는 마약 예. 밀수 혐의가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검찰 내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좀 구속 수사를 내부적으로 점쳐두고 할 법한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예. 이분은 현행범 체포되어서 조사를 한 이후에 초범이고 이분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것만으로 지금 귀가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예. 보통 앞서서 지금 SK와 현대 3세에 대한 수사에서는 체포를 하고 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해서 구속 예.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의 경우에는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이렇게 구속이 되지 않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냐에 대해서 예. 당연히 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아무래도 다른 그 재벌가 3세들에 비해서 이선호 씨의 경우에는 직계고 지금 다음 총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도주의 우려가 좀 더 덜하지 않느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일단 보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법리에 대한 판단은 물론 이제 그 사법기관에서 하는 겁니다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하는 법적인 판단과 재벌 3세라고 해서 이런 판단이 내려진다면 어떤 국민이 이걸 인정할까 싶어서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그 재벌가에서 이제 드러나는 마약 투약 혐의, 마약 범죄 혐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익숙해요. 이거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이분들의 경우 유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생활 많이 한다. 예, 그렇죠. 근데 외국의 경우 대마나 일부 마약을 합법화하는 곳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 마약을 접할 기회가 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합법화된 곳에 이제 마약이 합법화된 곳에서 마약을 해도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에 따라서 이게 똑같이 처벌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마약을 하시다가 예. 그냥 이게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들고 오는 혹은 이제 한국에 와서도 다시 구입을 해서 투약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좀 문제가 더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앞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 운전을 했던 운전자가 9살 초등학생이었다라는 네.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상황이었죠? 제 어머니가 아이 둘을 태우고 가다가 잠깐 정차를 하고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키가 꽂혀 있으니까 그대로 운전을 해버린 것인데요. 이제 뭐 앞으로 갔다가 또 차를 받고 후진을 하다가 또 차량 충돌을 하고 예. 이렇게 차량 충돌을 3번을 하다가 결국 건물의 외벽까지 훼손한 채 멈췄다고 합니다. 예, 너무 좀 아찔한 사고라는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요. 지금 어찌되었던 인명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뭐 피해자들에게 뭐 물품 손괴가 있었던 피해자들에게 뭐 피해 배상을 해주는 쪽으로 사건은 마무리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 책임은 그럼 누가 집니까? 이제 아이들의 경우 9살이기 때문에 예.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서 형사 책임은 지지 않고요. 예. 이게 일반 성인이었다라고 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고 이제 손괴 부분에 있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예. 어머니의 경우, 즉 부모님의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대신해서 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겁이 나실 텐데 네. 이런 어떤 어린이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뭐 대책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사실 9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네. 본인이 뭔가 잘못한 행동을 한다라는 인지 없이 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막연하게 부모님께 혼이 날 수는 있다 정도지 이게 형사상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에 이르러야 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를 못했을 텐데 예. 이 행위의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뭐 외국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아동보호법, 즉 아동에게 위험한 행위를 하도록 한 상황이다라고 예, 예. 해서 부모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라는 움직임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동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좀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주제, 오늘 이 시간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